오늘은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저녁 6시예요. 금요일 저녁 6시. 비가 계속 내리고 요새 3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요. 때는 1652년 또 1639년. 그래서 1639년에는 야곱이 147세로 사망해서 막벨라 굴에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에서의 손자 스보 제포라고 돼. 스보 나이는 1652년에 출생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1652년 추정한 걸로. 때는 아브라함이 147세로 사망하고 야곱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로 가는 그 장례식을 이제 회방하는데 1639년 야곱이 147세. 그 막벨라 굴에 가니까 막벨라 굴 입구를 막고 서서 야곱의 막벨라 굴 장례 행사를 방해하다가 우발적 충돌로 1639년 1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장례 행사를 방해하던 에서가 목이 잘려서 피살이 됐고, 에서의 머리는 멀리 던져져서 분실이 됐고, 에서의 후손 추종자 40명이 여기서 전쟁에서 죽었고요. 또 에서의 추종자 나머지는 현직 총리 요셉의 지휘하에 이집트의 전쟁포로 잡혀가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1차 전쟁으로 40명이 사망했고, 또 2차 전쟁은 에서가 목이 잘려서 아주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또 이집트로 시신을 가져갔기 때문에 2차 전쟁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들이 힉소스 왕족 총리 요셉이 이제 통치하는 그 수도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람세스라고 되는데 역사책에는 이제 아바리스라고 돼 있고 람세스라고 이렇게 소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거기 람세스까지 쳐들어가서 보복전쟁, 원한 관련 복수전쟁, 이거를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목이 없는 에서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세일 땅으로 도주했다. 목적은 에서의 시신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수하는 거고, 에서의 후손이 여기서 80명이 사망했고 50명이 또 전쟁포로 잡혔고, 2차 전쟁에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 전쟁포로 어떻게 나갔다가 여기서 전쟁포로 잡혀가지고 54년 동안 또 노예로 살게 돼요. 그래서 에서 손자 13살 아주 어렸을 때 2차 전쟁에 투입돼서 나갔다가 거기서 또 잡혔어요. 그 다음에 3차 전쟁 같은 해인데 3차 전쟁은 에서의 장남이 사망을 해. 에서의 장남 엘리바스가 82세로 1639년 사망했다. 그 전쟁 3차 전쟁에서 60명이 죽었고 나머지 또 전쟁포로 잡혀갔다. 에서의 후손이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을 공격하는 보복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의 연속이 이어져 계속.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을 때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 에서의 손자 스보가 탈주했다. 이때는 뭐 에서 손자만 아니고 이 전쟁포로가 다 도망을 갔어요. 자, 169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1695년 요셉이 출생해서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다. 자, 1639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나이가 13살에서 67세까지 노예로 54년 동안 노예로 전쟁포로 잡혀있다가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67세에 이집트 포로로 13살에 갔다가 54년 했기 때문에 64년에 탈주했어요. 1585년 탈주했다. 67세 때 전쟁포로 모두 도망갔다. 3차 전쟁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3차 전쟁에서 죽었어요.
60명이 죽었고 전쟁포로 잡혀서 노예 생활하고 나머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다 총리가 요셉 총리였을 때예요. 56세. 자, 야셀의 책에 57장. 야셀의 책에 57장. 1639년 57장의 1절을 읽어보는데 이 1차, 2차 이렇게 해서 막벨라 굴에 야곱 147세 야곱의 시신을 매장하려는 장례 행사를 방해한 그 후에 2차 전쟁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계속 벌였다. 총리 요셉 총리가 통치하는 힉소스 왕조 람셋 역사책에 아바리스를 이렇게 나왔고 성읍까지 쳐들어간 2차 전쟁에서 80명이 사망했고 50명이 또 전쟁포로 잡혔고 이때 에서의 후손 스보가 13살 전쟁포로 잡혀서 그 후에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할 때까지 54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1585년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67세로 전쟁포로 54년 만에 탈출. 그때는 전쟁포로 다 도망갔어요. 스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도망갔어요. 1584년 힉소스의 마지막 왕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이때는 18왕조가 공격을 해서 힉소스 왕조와 전쟁에서 힉소스 왕조가 바로 멸망했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멸망했다. 1584년. 1584년 이집트 18왕조 하이집트 통치가 시작됐고 18왕조의 설립자 아흐모세를 위한 왕궁을 건축했다. 아흐모세를 위한 왕궁을 건축했다. 1581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이때는 이제 71세예요. 이제 67세 때 도망가서 한 4년쯤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에 앵기스한테 가서 전쟁을 아주 그냥 원한에 사무친 그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쟁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앵기스의 군대 장관 대우로 앵기스를 유혹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또 그 당시에는 힉소스 왕조가 이제 벌써 무너졌고 애굽의 18왕조가 통치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과 보복하기 위해서 원한 전쟁을 도모했는데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15살이에요. 마술사 볼의 아들 발람이 이때 처음 이제 등장을 해요. 발람이 15살이에요. 발람의 점술에서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에서 승리가 없음. 젊게 해서 패전을 이제 알았고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 기획은 무산이 됐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가 앵기스를 유혹해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유혹을 했는데 출전하기 바로 직전에 앵기스가 점을 쳐보니까 이거는 패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니까 앵기스가 전혀 이제 무장을 하고 출전을 하려다가 무장을 하지 않고 그냥 출발을 포기했다. 그래서 에서의 손자 스보가 71세 패전할 전쟁을 도모한 죄로 앵기스로부터 맞아 죽을 위기에 있어서 시팀으로 도망갔어요. 스보가 전쟁을 일으키려다가 이제 패전할 점괘가 나와서 거기서 앵기스한테 도망가서 시팀으로 도망갔어요. 자, 1581년 에서의 손자가 스보가 시팀으로 도망갔다. 또 2년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가 73세에 시팀에서 통치자로 이제 통치자가 돼서 시팀에서 50년 동안 통치를 시작했어요. 요때부터 요때까지 73세에서 123세까지 50년 동안 이거 통치 기간이에요. 시팀의 통치 기간 50년 동안 딱 50년. 그래서 에베스 손자가 123세로 나중에 사망해요. 자, 우선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이 철천지 원수가 된 이유는 야곱의 인성이 있고 에서의 인성이 있는데 에서의 인성은 아주 그냥 더러워요. 양아치 인성이에요. 자, 야살책 28장 19절 인용을 하는데 에서의 인성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는 들판에 계속 사냥하러 나갔고 그가 잡은 것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 에서가 매일 그렇게 사냥을 했다. 28장 20절 에서는 계획을 잘 세우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쫓아가 사람들을 속였다. 에서는 살인, 강도, 젊은 사기범. 에서는 들판에서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사냥을 잘했다. 사냥터에선 니므롯 왕 경원 2명 테러로 살해 후 도주한 다음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가 세일판에 들판 에돔까지 나갔다. 이렇게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에 2차 전쟁 때 포로로 잡혔고 1차 전쟁 요거는 이제 야곱이 장례식 때 막펠라 굴 장례식 때 1차 전쟁 1639년 야곱이 147세로 사망하고 막펠라 굴에 매장하는 그 장례식 행사를 방해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전쟁에서 1차 전쟁 에서가 피살이 됐고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가 40명이 거기서 죽었고 당시 요셉 총리하에 에서의 추종자 전쟁포로로 이집트로 잡아갔다. 이때 에서의 시신도 가지고 왔어요. 2차 전쟁 같은 해 2차 전쟁 2차 전쟁에는 그 죽은 에서를 이제 시신을 뺏겼기 때문에 그 시신을 찾기 위해서 다시 또 원한 복수 전쟁을 일으켰는데 요셉 총리 힉소스 왕조의 라암셋 왕조의 수도까지 쳐들어간 그 2차 전쟁에서 에서의 후손 및 추종자가 80명이 전사했다. 전쟁포로 50명이 거기서 잡혔고 이때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살인데 여기서 전쟁포로 잡혔어요. 13살인데 어린 나이에도 전쟁을 하러 갔다고 잡혔어요. 이집트에서 요셉이 사망할 때까지 54년 동안 전쟁포로 노예 생활했고 에서의 손자 스보 나이는 67세 때 노예 54년을 지나서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후에 에서의 손자 스보는 67세에 이집트에서 54년간 포로한 다음에 67세가 됐을 때 탈출해서 도망갔다. 이때 전쟁포로가 몽땅 다 탈출했어요. 3차 전쟁 같은 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82세에 전사했어요. 3차 전쟁에서 이때는 60명이 사망했고 전쟁포로 잡혀서 노예 생활, 나머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또 54년 동안 총리 요셉의 관리하에 전쟁포로로 노예 생활했다. 1639년 야셀 제57장 1절 이 1차 전쟁 막벨라 굴 야곱 시신 매장 장례 행사를 방해한 후에 2차 전쟁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과 전쟁을 벌였다. 총리가 통치하는 힉소스 왕조의 라암셋까지 쳐들어가서 2차 전쟁을 일으켰고 여기서 80명이 사망했고 50명이 전쟁포로 잡혔다. 에서의 후손 스보가 13살에 전쟁포로로 잡혔다. 자, 계속해서 2차 전쟁 야셀 제57장 2절 그들 사이에 전투가 매우 치열했다.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앞에서 패하였다.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 중 80명을 죽였다. 야곱의 아들들의 백성 중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요셉 총리의 손이 에서의 아들들의 모든 백성들을 이겼다. 막펠라 굴 장례 행사 방해가 1차 전쟁 이어진 람셋 힉소스 왕조의 수도 여기까지 쳐들어간 2차 전쟁에서 그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에서의 손자 그러니까 에서의 증손자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사람들 중 80명을 죽였고 50명을 전쟁포로 잡았다. 요셉이 그들을 철사슬로 결박하고 그들을 요셉의 종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 전쟁포로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요셉 총리의 경호를 위한 시위대회가 있어요. 자, 야사르체 57장 3절 같은 해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와 그의 백성들을 포로 잡으니 에서의 집으로부터 온 자들 중 남은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했다. 요 2차 전쟁이에요. 2차 전쟁. 스보가 잡혔다는 거 보니까 2차 전쟁이에요. 그들 역시 포로 잡힐까 두려웠다. 그들 모두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는 3차 전쟁 때 전사했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에서의 시체 2차 전쟁 때 에서의 시체를 찾아 이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쟁 간 거예요.
야곱이 147세 장례식 막벨라 굴 방해 행사 때 1차 전쟁에서 에서가 목이 잘려서 에서의 잘린 머리는 막벨라 굴 근처에서 분시됐고 머리가 없는 에서의 시신을 가지고 도망갔다. 2차 전쟁 때에 그들이 길 세일산으로 도망갔다. 그들이 세일산으로 도망갈 때 그들이 에서 147세 에서를 세일에 매장했다. 2차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러나 그들이 에서의 잘린 머리는 세일로 가지고 올 수 없었다. 이는 에서의 머리가 헤브론의 막벨라 굴 1차 전쟁 때 전투가 있던 곳에서 분실됐어요. 야곱의 막벨라 굴 매장을 반대하고 야곱의 장례 행사를 방해하던 에서가 칼에 목이 잘리고 잘린 에서의 머리가 멀리 던져져서 에서의 머리만 그 근처에서 분실이 됐다. 야셀의 제57장 5절 2차 전쟁. 에서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도망갈 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세일 접경까지 추격을 했지만 그들을 추격하면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옮기는 목 잘린 머리 없는 에서의 시체가 추격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도망갔고 야곱의 아들들의 추격을 멈추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다시 가나안의 헤브론에 있는 그들 형제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머무르며 전쟁의 피로로부터 휴식을 취하였다. 자, 야셀 제57장 1639년 6번째 절. 셋째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이 호리셀의 모든 아들들을 집결시켰다. 그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집결시켰으니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라. 그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싸우기 위해서 또 애굽 땅에 쳐들어갔으니 아직 전쟁포로 잡혀있는 그들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야셀 제57장 7절.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그들에게 나왔다는 것을 요셉과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소문으로 들었다. 야셀 제57장 3차 전쟁 같은 해 전부 다 8번째 줄.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이 나가서 라암셋 힉소스 왕조의 수도예요. 라암셋의 성읍에서 싸웠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에서의 아들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크게 압도하였다. 3차 전쟁. 그들 요셉과 그 형제 에서의 아들 중에서 60명을 죽였고 그들이 그들 가운데 호리세일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을 다 죽였다. 그들 중 오직 몇 사람만 남겼다. 그들 또한 동쪽의 자손들과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3차 전쟁 때 전사했고 에서의 자손들 중 상당히 많은 자들을 죽였다. 동쪽의 자손들 모두가 요셉 56세 그 형제들 앞에서 도망갔다. 또 3차 전쟁. 총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숫곳 이집트의 땅에 있는 숫곳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했다. 그들이 숫곳 이집트 땅에서 그들 30명을 또 죽였다. 나머지는 피신해서 그들의 성읍으로 도망갔다. 야살의 제57장의 1절. 야살의 제57장의 11절. 요셉과 그 형제들과 애굽의 강한 자들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로부터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자, 57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82세에 1639년 3차 전쟁 때 전사 사망했고 에서 손자 스보는 13살 때 2차 전쟁 때 전쟁포로 잡혀있고 그의 사람들 여전히 애굽에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전쟁포로로 있었으며 그들의 고통이 증가하였다. 야셀 제57장 13절. 에서의 아들들과 세일의 아들들이 그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전쟁이 끝나고 세일의 아들들이 보니 에서의 아들들과의 전투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백성들에 의해서 쓰러졌더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야셀 제57장 14절. 세일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보듯이 너희로 인해서 우리 군대가 그 전쟁에서 남은 강하고 능숙한 자가 이제는 한 명도 없다. 다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땅에서 나가라. 우리에게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 선조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라. 어찌 너희 자손들이 훗날에 우리 세일 땅의 자손들의 영향을 이어받겠느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과 전쟁을 벌일 것을 고려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아프리카의 딘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앵기스 먼저 번에 이제 요 때는 이제 수보가 도망가기 전에 수보가 지금 포로로 잡혀서 아직 어린 그 시절이에요. 앵기스 통치자 왕에게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우리에게 당신의 군대 중 일부를 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가서 호리세일의 자손들과 전쟁할 것이라. 이는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우리를 그 땅 세일 땅에서 쫓아내려고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딘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이 그렇게 하였으니 그가 그 당시에 에서의 자손들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감한 보병 500명과 말 타는 기병 800명을 보냈다. 셀의 자손들이 동쪽의 자손들과 미디안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행한 일을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 그들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과 전투에서 우리 모두 셀의 자손들이 거의 멸망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와 함께 그들과 싸울 것이라. 에서의 후손들과 싸울 거라 이거요. 우리가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그들이라면 에서의 후손이야. 여기는 우리가 그들을 에서의 후손들을 이 세일 땅에서 몰아낼 것이라. 우리 형제들의 원한을 갚으리라.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었도다. 그러니까 엉뚱한 에서가 야곱의 아들들과 시비를 붙였다가 패하고 1차, 2차, 3차 전쟁 다 패하고 또 에서의 후손들을 도와준 셀의 자손들이 다 멸망하고 그러니까 그들 에서의 후손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야사리책 57장 22절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셀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셀 자손들에게 나왔으니 칼을 빼는 자가 약 800명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그때 셀의 자손들과 파란 광야에서 싸웠다. 에서의 자손들과 셀의 자손들이 서로 전쟁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지, 지금은 이제 적으로 이제 서로 등을 져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셀의 자손. 셀의 자손들. 자, 57장에 23절. 셀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셀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이겼다. 셀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그 전투에서 죽였으니 딘하바 앵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 약 200명이 죽었다. 둘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이 셀의 자손들과 두 번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다. 이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힘겨워하였으니 셀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버거웠기 때문이었다. 에서의 자손들이 보니 셀의 자손들이 그들보다 강하더라. 에서의 자손들 일부가 돌아서서 그들의 대적인 셀의 자손들을 돕더라. 그 두 번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 중 일부가 쓰러졌으니 디나바 앵기스의 통치한 백성들 중에서 58명이 죽었다. 셋째 날에 에서의 자손들을 들으니 그 두 번째 전투에서 그들의 형제들 중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그들을 대적하며 싸우고 있더라. 에서의 자손들이 이 일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이 슬퍼하였다. 그들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부터 돌아서서 우리 적인 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행하랴.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딘하바의 앵기스 통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되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또 보내라.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세일의 자손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2배나 더 많도다. 앵기스의 통짜 왕이 다시 에서의 자손들에게 용감한 자 600명을 또 보냈다. 그들이 에서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열흘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다시 파란 광야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 전투가 세일의 자손들에게 매우 심하였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이때 세일의 자손들을 이겼다. 세일의 자손들이 에서의 자손들 앞에서 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 2,000명을 죽었다. 이 전투에서 세일의 자손들 중 모든 강한 자들이 죽었다. 오직 그들이 어린 자녀들만 그들의 성읍에 남겨졌다. 모든 미디안 사람들과 동쪽의 자손들이 그 전투로부터 스스로 도망갔다. 그들이 세일의 자손들을 떠나 달아났으니 그들이 보니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하였기 때문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동쪽의 모든 자손들을 추격했으니 그들이 땅에 이를 때까지 추격을 했다.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중 약 250명을 죽였다. 또한 그 전투에서 에서의 자손들이 약 30명이 쓰러졌다. 그들 형제들 일부가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홀이 세일의 자손들을 도왔으니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의 이런 악한 행동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 또 슬퍼하였다. 그 전투 후에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집으로 돌아왔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몽땅 다 죽였다. 그들 또한 그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죽였다. 그들이 살려둔 50명의 어린 청년들과 처녀들만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에서의 자손들이 50명은 죽이지 않았다. 그 청년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처녀들은 그들이 아내로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의 거주지 세일 땅에 거하였다. 그들의 땅을 유업으로 취하고 그것 세일의 재산들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에 속한 그 땅의 모든 것을 취하였으니 그들의 가축대, 그들의 숫송아지들과 그들의 물품, 세일의 자손들에 속한 모든 재산을 취하였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의 자손들에 더 세일에 살고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에서의 자손들이 그 땅을 나누고 그들의 가족 수에 따라서 에서의 5 아들, 손자들에게 나눠줬다. 자, 이렇게 해서 에서의 후손하고 야곱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이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한참 올라가서 에서의 그 혼인 얘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64세 때에 두 번째 혼인한 해족속 아다가 에서 장남 엘리바스를 출산하고 에서 64세 때 그녀의 이름을 아다라고 이름을 바꾸고 축복이 그때 그로부터 지나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야세르책 29장 12절. 요거를 왜 했냐면 여기 엘리바스 요 사람 엘리바스가 요때 출생을 했는데 요때 1722년에 엘리바스가 출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82세에 세 번째 전쟁 그 총리 요셉이 있는 힉소스 왕조에서 거기까지 쳐들어가서 보복 전쟁을 하다가 엘리바스가 82세로 사망했다는 위에서 나온 그 기록 계속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3차 전쟁에서 엘리바스가 82세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엘리바스가 누군가 에서가 64세 때 두 번째 혼인한 애족속 바스맛인데 나중에 이름 바꿔서 아다라고 이렇게 바꿨고 65세 때 1722년 에서 65세 때에 에서가 65세 때에 출생한 장남 엘리바스가 요때 82세로 전사했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